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세상에 남녀 간의 사랑만큼 달콤하고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결혼이란 결실로 맺어지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난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일부는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상처가 결혼이나 사랑을 가로막는 거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긴 하지만 이분들은 사랑의 달콤함보다는 고통스러운 측면부터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자신에게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무의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얼른 사랑을 박차버리고 도망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했다가도 막상 내 사람이 되어 한평생 같이 하자 하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결정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더 겁을 내고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숨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무의식적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 이면의 동력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아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만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군가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사랑과 결혼은 엄청난 대가가 뒤따르는 불안과 공포라는 그런 심리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성장 과정에서 개개인의 상처가 연관됩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성 A씨입니다. 20대 때부터 심했다 좀 덜했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증상들이 A씨의 연애 기상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제가 잘 될 때는 우울증도 전혀 없고 직장 생활도 활기찹니다. 근데 이성교제에 딱 갈등이 생기면 잘 체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직장을 그만둬버리기까지 합니다. 20대 이후 최근까지 줄곧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A씨는 그동안 이미 짝이 있거나 결혼한 유부남과 교제를 반복하면서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계속 해온 겁니다. A씨는 유부남이지만 회사 일로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거죠. 상대는 정말 A씨를 사랑한 걸까요? A씨는 처음엔 그렇다고 믿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상대는 가정을 버리고 A씨에게 올 생각까지는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도 A씨는 유부남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한참을 시간을 끌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위장병이 심해지고 난 뒤에야 어렵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A씨는 우연의 일치인지 지금까지 비슷한 연애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실수나 우연의 일치라고 치더라도 왜 이런 상대를 자꾸 선택한 걸까요? 이는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A씨의 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A씨가 유부남이 아닌 제대로 된 남성을 만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도 외모도 다 준수한 청년이었답니다. 서로 좋아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근데 남자 쪽에서 막상 결혼을 하자라고 나오자 A씨는 벌써 내가 30도 안 됐는데 라며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결국 남자 쪽도
포기하게 된 거죠.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계속 유부남만 만나게 된 겁니다. A씨는 내가 좋은 남자를 힘들게 해서 그 뒤로는 벌 받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진짜 벌 받는 걸까요? A씨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무의식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자신이 더 위험해진다는 무의식이 강한 거죠. 성장기에 부모나 가정에 대한 부정적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가 부부로서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모습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는데 어머니가 돈벌이에 가사일에 육아까지 다 도맡아서 해온 억척엄마인 경우죠. 이럴 경우 머릿속에선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의식에선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힘들게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또 우리 아빠처럼 혹시라도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고생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일련의 상처들이 환자 내면에서는 연애까지는 몰라도 가정을 꾸리는 결혼에 대해서는 매우 큰 부담감을 갖는 거죠. 자기 삶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고의적으로 선택합니다. 물론 이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선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불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도 구체적인 겁니다. A씨가 결혼까지 갈 뻔했던 첫 남친의 경우에는 직장, 외모, 성격, 학력까지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혼자 된 예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혼자 살 거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홀 시어머니의 나쁜 사례들만 다 모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점이 마음에 걸려 좋은 남자를 만났어도 절대 결혼에 골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보다는 결혼이 가진 힘든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무나 부담스러운 가상적 상황들만 쏙쏙 골라서 결혼을 할까 말까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결론을 못 내립니다. 계속 선택을 유보만 하다가 결국은 상대가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나에게 더 잘 맞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날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한 이상적인 파트너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럼 A씨는 그 뒤로 왜 또 다른 완벽한 조건의 남자를 찾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관계나 유부남과의 교제를 반복한 걸까요? 일종의 타협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완벽한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A씨도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연애도 안 하는 건 여러모로 이상하죠. 결국 연애나 사랑은 하되 결혼이라는 큰 부담은 떠안지 않아도 되는 선택인 겁니다. 오히려 결혼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래서 사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 유부남이 가정이라도 깨고 이제라도 A씨와 결혼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A씨는 아마 그때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쳤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어떤 남성이든 다가오면 A씨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덜컥 겁을 내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오히려 A씨는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한 겁니다. 자신이 상대를 내친 게 아니라 상대가 유부남이어서 내 사랑을 못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A씨 자신은 피해자니까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다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울증과 신경성 위장병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면증과 조울증 때문에 내원한 40대 남성 B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동안은 모든 일상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180도 달라져서 무기력하고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돌변합니다. 이러기를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 역시도 사랑과 결혼 문제가 연관됩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고 연애도 하면 모든 게 활기에 넘칩니다. 몸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성과 함께 여행도 하고 동거도 하면서 부부나 다를 바 없는 정도로 가까이 지냅니다.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룹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자상하게 잘 맞춰주다가도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다툼이 잦아집니다. 결국 더 종용하는 상황이 되면 B씨는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이를 상실했다는 무력감에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다시 빠져버리는 겁니다. B씨 역시도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만약 결혼을 하면 어릴 때 지켜봐온 부모님의 불화를 자신도 그대로 답습할 거라는 불안입니다. B씨는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것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자식만 없었으면 이혼이라도 했을 텐데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산다는 그런 푸념을 수도 없이 곁에서 들었던 겁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돈 때문에 매일 힘들기만 한 것으로 어린 시절에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B씨는 결혼을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까지 2배로 벌어먹여 살려야 하고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부담 덩어리가 생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자식 키우는데 교육비가 얼마나 드네, 생활비가 얼마나 드네, 이런 기사만 B씨 마음에 팍팍 와닿았던 겁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들은 하나도 B씨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B씨는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 어려운 처지도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재테크도 잘해서 모아둔 재산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면 여자는 집에서 돈만 쓰게 될 것이고 아이라도 태어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자신의 노후는 크게 어려워진다는 공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힘들게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껏 일해온 지난 날들도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일을 줄이고 안정적이 되어서 살만해졌는데 다시 내가 젊었을 때처럼 또 힘들게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계산입니다. 바로 과장과 축소의 오류입니다. 물론 결혼이 마냥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환자분은 결혼이 가져오는 부담감이나 대가는 너무 크게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결혼이 주는 행복의 크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곡하고 축소시켜버려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은 자신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드는 두려움으로만 각인됩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은 너무 싫다 보니까
계속 상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또 결실 직전엔 또 도망쳐 버립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반복하면서 우울과 불면의 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급히 서둘렀다가 후회하는 것보단 신중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좋은 인연이 나타나도 내가 가진 이런 컴플렉스를 자각하지 못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반복하게 됩니다. 한평생 말이죠. 이걸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신은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피해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에 누릴 행복을 피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